지난주부터 뉴스공장에서는 각 당의 국정감사 전략을 차례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어서 국민의당 국감 전략, 국회 교문위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선 큰 틀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전략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5개월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는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을 짚어나가면서도 예.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다 자세히 좀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5개월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머지 7개월치는 예. 사실은 이전 정권이었으니까 박근혜 정부, 그렇습니다. 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감사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네. 예.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어떤 이명박 정부 등 그런 전 정부들에 대해서도 짚을 건 짚어서 네.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어떤 기표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 포인트, 그리고 이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감사 포인트, 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감사 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자면 어떤 게 중점 포인트가 됩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네. 대북 문제 등 외교 안보에 있어서 좀 너무 흔들리지 않는가, 너무 미숙성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네. 하나씩만 하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려운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계는 없는 것인지 네. 이 문제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탄핵을 받아서 현재 더군다나 파면되고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문위에서부터 시발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국정교과서 문제죠. 예. 그런 등등 또 미르재단 K스포츠 문제에서 비롯된 국정농단들,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다 나오겠지만은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사자방이라고 소위 네. 4대강, 방산비리, 그 다음에 자원외교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네. 규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특이한 국감인데, 예. 이전 정권과 현 정부를 동시에 이제 국감 대상으로 삼는 이런 국감은 잘 없죠. 그래서 국민의당은 문제가 된다면 이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의 외교 안보 혹은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 짚어보겠다. 네. 예. 전체적으로는 이해했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야당의 국감 전략 중에 보면 민주당은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기조에 있어서는. 예.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이제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도 짚어볼 사항들이 있으면은 짚어볼 수는 있는 일이지만은 그건 여야를 떠나서라도 그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예인들도 사고 치면은 일정 기간 자수거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은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럴 때지
거기에 어떤 물타기식으로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정략적인 물타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걸 주장할 만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좀 범위를 축소해서 교문위원장이시니까 예. 교문위의 앞으로 쟁점은 뭐가 어떤 게 등장하게 됩니까? 우선 뭐 우리 교문위에서도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저질러진 잘못된 일들이 있거든요. 네. 앞에서 나왔지만은 그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예. 또 블랙리스트 문제, 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그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재판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책임을 이제 추궁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러한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한 건지,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는 것인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해서 재발 방지, 앞으로 정권들에서도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사실은 이 교육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교육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걸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우리 전통 문화예술을 우리가 제대로 보존하고 복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문화국가 시대로 명실상부하게 열어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은 없는 것인지, 또 문화예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없는 것인지, 이런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국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로 교문위에서 지난주에 국감이 파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파행의 책임이 유성엽 위원장에 있다고 예.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덮어씌우기입니다. 작년에도 뭐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덮어씌우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언론 보셨습니까? 그 머니투데이인가 더 300을 보니까 그 유성엽 위원장이 아주 단호함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그 살얼음판 위에 빛난 MCU의 진행 능력 해가지고 별표를 4개나 주었어요, 저 전날. 근데 이제 그것은 그 10시 반 이후의 상황을 보지 않고 이제 그런 평가를 했던 것인데, 그 10시 반 이후에 좀 엉뚱한 일이 좀 생겼죠. 네. 그래서 뭐 교문위가 마지막에 그 파행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교문위원장한테 저는 있다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만은, 무조건 그 위원장한테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뭐 사퇴하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또 고성으로 이렇게 항의하고 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고성을 지르신 염동열 간사를 저희가 한번 모시기로 하고, 여하간 위원장님. 뭐 최종 책임은 그래도 저한테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근데 그때 충돌의 포인트, 서로라기보다는 염동열 간사가 위원장님을 상대로 이제 고성을 낸 건데, 이유가 뭐였죠, 그때? 그때가 이제 그 국정 역사 교과서에서 찬반 의견 수렴을 그때 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하루 전날, 그 행정애고 허기 하루 전날, 그 찬성 의견 한 4만 장이 그 차떼기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조작된 그런 의견들이. 조작된 여론 설문조사가 나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반대 의견들도 혹시 조작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대 의견서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반대했던 의견서를 제출하라라고 이렇게 요구가 갔던 것인데, 30만 장 자료 제출 요구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이제 그래서 그 자료가 찬반 의견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 잘 보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두 개의 의견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라고 촉구하자. 이렇게 이제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합의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동열 간사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제 빠졌죠. 간사들 간에는 합의를 했는데 그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분풀이를 저한테 하지 않았는가. 총대를 매신 거군요. 염동열 간사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억울하고 또 잘못된 분풀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론은 염동열 간사한테 듣기로 하고요. 예. 자, 전체적인 아직 시작이니까요. 예,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전체적인 전략 기조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제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국민의당에서 TBS가 불법적인 방송을 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김경진 의원과 최명길 의원님이 그렇게 공격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TBS도 좀 여러 가지로 좀 깊게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 그 TBS 교통방송은, 네. 그 교통이라든지 기상 중심의 전문 편성 채널 아니에요. 네네. 이게 부수적으로 한다면은, 뭐 이제 교양이라든지 오락인데, 정치가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시민들께, 국민들께 뭐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전달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좀 편파적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생긴 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드신 거거든요. 아니, 이게 그랬어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었어도, 교통이나 기상 중심으로 우리 시민들 편의를 좀 더 제공해주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각 당에서 이의 제기를 할 만할 정도로 좀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불공정한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김어준 진행자께서 잘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조금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 해석도 많습니다만 그건 제가 할 아니 물론 불법이 아니길 저도 바라지만은 또 좀 각 당의 그 어떤 입장을 좀 충분히들 고려해서 편파적이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해보기로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교문위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바른정당 정의당 국감 전략은 저희가 마침 고정 패널이 하태경 최고위원, 노회찬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연결하지 않고 이분들을 통해서 듣도록 할 테니까 왜 또 따로 연결하지 않냐고 화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TBS가 전문 편성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죠.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문위에서부터 시발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정교과서 문제죠. 그런 등등 또 미르재단 K스포츠 문제에서 비롯된 국정농단들,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다 나오겠지만은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사자방이라고 소위 4대강, 방산비리, 그 다음에 자원외교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특이한 국감인데, 이전 정권과 현 정부를 동시에 이제 국감 대상으로 삼는 이런 국감은 잘 없죠. 그래서 국민의당은 문제가 된다면 이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의 외교 안보 혹은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 짚어보겠다. 전체적으로는 이해했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야당의 국감 전략 중에 보면 민주당은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기조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이제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도 뭐 짚어볼 사항들이 있으면은 뭐 짚어볼 수는 있는 일이지만은 그건 뭐 여야를 떠나서라도 그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감사 포인트 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감사 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자면 어떤 게 중점 포인트가 됩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네. 그 대북 문제 등 외교 안보에 있어서 좀 너무 흔들리지 않는가, 너무 미숙성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네. 뭐 하나씩만 하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려운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그 소득주도 성장론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계는 없는 것인지 네. 이 문제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네.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탄핵을 받아서 현재 더군다나 파면되고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지난주부터 뉴스공장에서는 각 당의 국정감사 전략을 차례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어서 국민의당 국감 전략, 국회 교문위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선 그 큰 틀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전략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그 출범한 지 한 5개월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는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을 짚어나가면서도 예. 그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다 자세히 좀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5개월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머지 7개월치는 예. 사실은 이전 정권이었으니까 박근혜 정부, 그렇습니다. 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감사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네. 예. 뭐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네. 이전 그 어떤 이명박 정부 등 그런 전 정부들에 대해서도 짚을 건 짚어서 네.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어떤 기표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 포인트